고등학교 때 갑자기 10년이나 해왔던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달동네 같은 곳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 내 위로는 대학 원서를 써야 하는 언니와 중학교 입학한 남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매일 술로 신세를 한탄하고 엄마는 파출부일이라도 해야 한다며 찾아다니고 계셨다. 한 번도 그런 힘든 일을 하신 적 없는 엄마는 파출부일에 밥에는 병원 청소에 몸을 아끼시지 않으셨다. 정말 참고서 한 권 살 수 없는 우리 집 형편에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학교를 다니는 것고 사피라고 여겨졌고 미술을 전공하려 했던 언니는 학원도 못 다닌 채 몽땅 연필을 손에 쥐고 혼자 열심히 방 구석에서 대생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언니와 나는 학교에서 툭하면 불려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아마 육성회비나 수업료 같은 것을 하나도 못 내서 선생님에게 닥달을 당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사춘기 시절 얼마나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들킬까 전전긍긍했는지 아직도 내 고등학교 시절은 창피함과 수줍음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 같다. 언니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감으로 점점 공부를 멀리했고 학교에서의 그런 창피함으로 인해 자존심이 점점 구겨져 갔는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어찌됐던 이런 창피함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 끝에 당돌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선생님, 저는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육성회비나 수업료를 부모님이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 죄송하지만 회비 가격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당돌하게 보였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상상도 하기 싫어지지만 그때는 위로 언니 아래로 동생까지 회비를 가져가야 하는데 나라도 좀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나의 엉뚱한 제안을 들으신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 후 저는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다. 그때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상의 조건이 안 되었는데도 선생님은 얼마나 회비에 대해 어린 것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감히 담임 선생님께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던 언니는 결국에 꿈을 접고 간호 전문대를 가게 되었고 남동생은 전자공고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는 장학금 주는 학교의 국어국문학과로 진로를 선택했다. 거기서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상진이는 경영학을 전공하는데 꿈은 스튜어드가 되는데 꿈이라고 했다. 세계 곳곳을 다 다녀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한 상진이는 그 가까운 제주도도 한 번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상진이도 위로 형이 셋이나 있는데 어머님이 채소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나랑 집안 형편이 비슷했다. 우리는 함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학 때 상진이는 한국인 304에 들어가 담배 홍보와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도 했다. 상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 같다. 상진아, 우리 언제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힘들다. 아르바이트에도 점심 저녁 사 먹고 차비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 난 다음 학기는 휴학해야 할 것 같아. 나 셋째 형이 군대에서 제대하거든. 그러면 나 군대 가야 할 것 같아. 집에 좁아서 공부할 곳도 없고. 나 기다려줄 수 있겠니?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졸업이니까 나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알바 더 안 해도 되고. 나 지금 너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야. 우린 잘 살 수 있어. 집이 가난하면 우리 대에서 끝을 내야지. 난 자신 있어. 내 나이 22살 그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우리 둘 다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월급 많이 받는 그날이 오기는 할까? 난 대답 대신 피식 웃어 보였다. 그냥 세월은 가는 거니까 기다려볼게.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지? 너나 잘해. 나 같은 멋진 여자 찾아보기 힘들어. 내가 생활력 하나는 강하잖아. 군대 간 후 정말 그 애가 없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우울했다. 휴학하려는 나를 보고 교수님이 나에게 차이나타운에서 한글을 가르쳐 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그곳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교수님도 중국으로 교환 교수를 가게 되셨다고 저더러 용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본토 출신의 중국인과 화교들을 위해 한국어 수업을 했고, 거기서 저는 청윈이라는 남자 대학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한국어 수업도 듣고 있었다. 제가 봐도 청윈은 너무 잘생기고 한국 남자 탤런트처럼 생겼었다. 그는 저에게 중국 행운과자를 자주 줬어요. 정말 한국어를 이렇게 잘 쉽게 가르쳐주는 분은 처음 봤어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대학에서 교수님도 이렇게 쉽게 이해 잘 되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학생이에요. 국문과 3학년. 나랑 동갑이에요. 저 앞으로 한국어 뜻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잘 가르쳐 주셔야 해요. 제가 중국 만두와 콩국 살게요. 가서 점심 먹어요. 저는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았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 만두는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그와 나는 점점 친하게 되었고 나도 그를 따라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그가 머무는 오피스텔도 가게 되었다. 리포트 제출하는 거를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그의 집에서만 그게 가능했기에 그는 돈이 많아 보이고 늘 맛난 외식을 시켜주고 행운과자를 주었다. 하루는 행운과자에서 곧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는 문구를 보았다. 청윈은 그것을 보고 좋은 일이 생길 거래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 생길 거 없는데. 제 남친은 군대에 있고 연락이 안 된 지 3개월이나 되었어요. 청윈은 유미씨 남친 있었어요? 나 진짜 몰랐네. 난 내가 남친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남친이라니 하하. 나 유미씨랑 사귀고 싶어요. 진지하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런 한국 속담도 다 알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쪽이랑 저랑? 당신은 중국 갈 거고 나는 한국에 있을 건데 어떻게 사겨요? 나랑 같이 중국 가요. 나 유미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나 유미씨 같이 명랑하고 스마트한 여자네 이상형이에요. 나 우리 가족에게도 유미씨 사진 보냈어요.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여름방학 때 나랑 같이 우리 식구들 보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미씨 보고 싶어 해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랑 사귄다면 난 편한 삶을 살 텐데. 중국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을 건데. 상진이랑 한 약속은 어떡하지? 이제 연락도 없는데 뭐. 그달 마지막 주말 상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휴가를 나왔다고. 상진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나 이제 널 잊을 거야. 뭐? 지금껏 내가 누굴 생각하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티어왔는데. 너 왜 그러는데? 어떤 자식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사람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몰랐어. 그런데 나는 잘 살고 싶어. 호의호식하면서. 나 같은 거 잊어. 나는 정말 인간 아니니까. 너도 좋은 여자 만나. 부자 여자. 그래. 너 부자 물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마음 변했구나. 그래도 우린 젊어. 기회가 있어. 난 한국을 뜨고 싶어. 지긋지긋해. 난 이제 내 과거와 결별하고 싶어. 너와 결별하는 건 말고도. 너 스튜어드가 꿈이라고 했지? 난 그게 꿈이 아닌 현실인 사람과 사겨. 그 사람과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넌 입사해야지만 갈 수 있지만.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좋게 헤어졌고 그는 저에게 속물이라고 했다. 그 후 저는 그를 따라 처음으로 중국을 갔는데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가족들은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드라마 등 여러 개를 물어보셨다. 그의 집은 으리으리했고 수입차에 일하는 사람들의 부자였다. 그런데 순간 제가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가난한 우리 집에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어지며 우울감이 밀려왔다.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나에게 중국 가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나를 걱정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다시 만나는 게 나랑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며 나는 친구로 남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럼 왜 나 따라 중국에 있는 우리 집에 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직도 전 남친 사랑하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를 잊을 수 없다고. 그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난 그를 더 바보로 만들 수 없었다. 미안해. 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난 나 밖에 모르거든. 그렇게 그는 중국으로 다시 떠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메일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의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와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졸업해 회사에 취직해 돈 벌고 있는데 상진이가 스튜어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그를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열심히 하늘을 나르고 있을 텐데. 나는 그가 탄 비행기에 여행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했던 모진 말. 상처 나 정말 나쁜 여자야 잊어. 왜 내가 그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가 너무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가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진아 나 정말 네가 보고 싶다. 미안해.